자. 아우, 더워가지고 그냥 창문은 열고 있을게. 아, 여기 문 열고 있을게. 에어컨이 솔직히 이실 짓고 얘기하면은 요즘 에어컨에 냉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시원해. 근데 그게 지금 목요일날 온다고 지금 연락이 와서 난 솔직히 이번 여름을 포기하고 있었거든. 이거를 안 고쳐질 것 같아가지고 밀려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목요일날 좀 온다고 하니까 주말에 좀 시원할 거예요. 어디가? 알았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기 69번 한 번만 봅시다. 69번. 요거 아마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이 교평수에도 비슷한 기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삼각함수 성질을 좀 잘 써야 돼요. 알았어. 주말엔 시원해질 거야. 냉매를 가득 채워야겠어.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인 5분의 9파이랑 코사인 5분의 6파이. 요게 뭔가 좀 어색해요. 어색합니다. 예각으로 바꿔봅시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메인은 뭐냐면은 코사인 무슨 뭐 파이 플러스 세타,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인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 삼각함수 성질 기억나죠?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입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방부등식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의 각도 세타가 변수라고 치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x가 변수지만, 그죠? x가 변수라고 치더라도 삼각함수는 발이 아파서 무조건 신발 신고 다닌다 그랬죠? 사인 신발, 코사인 신발, 탄젠트 신발. 특수각만 특수해서 걔네만 맨발로 다녀요. 나머지는 무조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자, 근데 어차피 하나만 알면 다 알잖아요. 하나만 알면 다 아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네끼리 혼합해서 연산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끼리도. 왜? 이런 거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이런 거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싹 다 사인으로 바꾸거나 싹 다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싹 다 탄젠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모르겠으면은 탄젠트를 갖다가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놓으면 코사인 사인은 이 제곱 가지고 또 사인으로만 다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일단 탄젠트, 사인, 코사인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사인으로 다 묶으려고 하면은 얘 일단 안 바뀌잖아요. 괜찮아요? 얘 안 바뀌죠. 이거 제곱한다 그러면 이거 부등식에서 제곱하면 좀 난리 나죠?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잡힌다고요. 웬만하면은 한쪽으로 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때 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종류만 통일시킨다고 해서 연산이 되는 건가? 아니죠. 각도까지 똑같아야 된다고요. 삼각함수 방부등식이 어려운 점은 각도 통일해야 되고 종류까지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예각은 쉽잖아요. 예각이 아닌 것들은 다 예각으로 바꿔주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사인 5분의 6파이. 얘는 파이보다 조금 더 크네. 그럼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5분의 파이구나.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예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얘도 일단 좀 해보자. 얘는 사인 2파이에서 5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얘도 삼각함수 기준으로는 5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네. 그러면 2파이 빼기 5분의 파이면은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식 정리한다 하면 다시 한번 탄젠트 x 빼기 10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그 다음에 커 났다. 마마 나가니까 플러스 코사인 5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게요. 어차피 얘는 예각입니다. 예각이면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얘는 지금 음수예요. 괜찮죠? 이걸로 한번 나눠봅시다. 왜? 각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코사인과 사인은 분모분자 관계에 있을 때 탄젠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네 싹 다 탄젠트로 만들 수 있겠네. 부등호 반대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사인 5분의 파이 분의 코사인 5분의 파이. 그럼 얘는 뭐예요? 코사인 분모분자를 나누면 탄젠트 5분의 파이 분의 1이죠. 근데 이거 탄젠트 5분의 파이 분의 역수 관계라서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바꿔버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빼기 10분의 5파이니까 10분의 3파이 빼면은 10분의 5에서 10분의 3 빼면은 10분의 2파이 5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조금만 더 가보자 라는 거야. 사인 5분의 파이는 코사인 아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10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 10분의 3파이군.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10분의 3파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x 마이너스 10분의 파이가 작거나 같다. 이거 지금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3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탄젠트니까 놓고 보기가 쉽다고요. 어차피 얘는 그냥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 괜찮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그리면 또 왼쪽으로 10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또 t로 치환 한번 해보자. 그쵸? 그러면은 t 범위는 어떻게 되지? 일단 x가 0과 2파이 사이니까 x-10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0분의 파이에서 2파이 빼기 10분의 파이 t범위가 나오게 되겠네. 괜찮지? 그러면 t범위 구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젠트 t 그래프 그리고 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t축으로 놓고 봤을 때 그죠?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그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가 2파이 파이.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0분의 파이부터 2파이 빼기 10분의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10분의 파이면은 대충 여기라고 잡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올라가고요. 얘도 나오고요. 얘랑 함수값 똑같은 지점까지 여기까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3파이면은 여기 10분의 3파이인 지점을 기준으로 이때 나오는 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겠지. 괜찮아요? 요 지점이 될 거라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3파이에요.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이해 좀 될까요? 오케이. 이해 됐나?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오케이. 이게 잘 되나? 자, 마지막으로 좀만 더 해볼게. 손으로 직접 해야 내 걸로 소화가 돼. 헷갈린 거 있을까? 힌트 좀 줄까? 헷갈린 거 있어? 오케이. 아예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거구나. 그치, 근데 각도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형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사실 요구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반부등식인 경우에는 아예 식을 싹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가 변화돼 있을 때는 합성함수로 가서 그냥 치환해가지고 기본형 그래프에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헷갈린 거 있을까? 못 구하지. 특수하게 안 하니까. 자, 10분의 3파이랑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점례칭인 지점이 딱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은 10분의 3파이, 10분의 5파이. 그럼 얘는 10분의 7파이예요. 10분의 7파이에서의 탄젠트 값과 10분의 3파이에서의 탄젠트 값은 부만 반대로 나오겠지. 자, 2분의 파이가 10분의 5파이예요. 자, 10분의 3파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럼 10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0과 대칭시켰을 때 10분의 7파이가 되겠고 그 10분의 7파이에서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탄젠트 10분의 3파이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각도는 찾을 수 있어. 오케이. 이게 되나?
그리고 함수값은 절대 못 찾죠. 탄젠트 10분의 3파이. 근데 노란색이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노란색이 들어가는 애들. 그 중에 제일 큰 애는 노란 직선과 만나는 가장 오른쪽 빨간색과 존재하는 끝점. 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탄젠트 함수는 점대칭 함수 괜찮지? 그러면 노란 선은 10분의 3파이에서 부호가 반대인 거지. 그러면은 점대칭이 원점 대칭도 있지만 2분의 파이 콤마 0 점대칭도 있어요. 그럼 2분의 파이는 10분의 5파이지. 그럼 10분의 3파이를 10분의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가면 10분의 7파이죠. 그럼 10분의 7파일 때의 탄젠트 값과 10분의 3파일 때의 탄젠트 값은 부호만 반대로 나오니까. 그럼 거기다가 주기 한 번만 더 더하면 오른쪽 끝점에 각도가 나오지. 끝. 오케이. 그치. 어디가 헷갈려? 응? 그냥 알고 있어? 알았어.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시원하지 않나? 응?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찍을 수가 없어서. 쳐들어가요. 응?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지고? 어딜 쳐들어가? 근데 영상을 못 찍고 있어. 제가 들고 있어요. 들고 있을까? 오늘 못 온다고 결석한 애들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오 마이 갓. 아니, 뒤에 앉지. 바람 좀 직방 불었는데. 아니야? 응? 싫어. 자, 알았어.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요 점이 10분의 3파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얘는 10분의 3파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좀 점대칭이라고요. 점대칭. 괜찮아요? 10분의 3파이 얘는 지금 10분의 5파이. 그럼 대칭이겠네. 그쵸? 대칭. 얘는 10분의 7파이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10분의 7파이에서 한 주기만큼 더 더했으니까 요 지점은 10분의 17파이다. 괜찮아요? 요 지점은 10분의 17파이다. 자, 지금 t예요. t는 10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파이보다 큰 것과 10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3파이보다 큰 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t의 최대값이 얼마다? 10분의 17파이가 될 거예요. 근데 t는 x-10분의 파이라서 요게 최대가 10분의 17파이. 괜찮아요? 따라서 x값은 최대가 10분의 18, 5분의 9파이. 요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원에서 처리하는 게 삼각함수 방보등식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치환해 놓으면 다 일반형, 기본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나머지 삼각함수 문제는 일단 좀 제껴보고요. 좀 너무 오래 걸렸어. 잠깐만. 짠짜라짠짠짠. 짠짜라짠짠짠. 오케이. 짠짜라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짠짜라짠짠짠. 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까지 들어가 있는데,
두꺼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문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100%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유일한 도형 단원이어가지고 100% 나오죠. 거의 대부분 문제 나오면 몇 번에 나와요? 13, 14, 20번, 높게 나오면 21번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작년에는 수능에 지금 그 전까지도 계속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삼각함수 활용 파트. 여기서 지금 두 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는 쉬운 3점짜리 18번으로 나와서 걔는 뭐 너무 쉬워서 상관은 없는데 걔 말고 좀 난이도 높았던 게 작년에 14번인가? 14번인가로 나왔습니다. 14번 맞나? 14번 맞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100%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4, 15, 21, 22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맞아야 이제 안정적인 2등급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14, 15, 21, 22로 나온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얘라는 거예요.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번 문제에다가 담아놨는데 14번 문제로 나온 상태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까지는 꼭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너무 당연하게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기본 공식 정도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기본 공식만으로는 좀 아쉬우니까 몇 가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이다 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고 보통 각은 라지로 쓰고 대응되는 변은 스몰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사인 A분의 A 대면 대각상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전부 다 뭘로 나온다? 외접원의 지름으로 나온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왜? 만약에 내가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라고 친다면 그때 요각 하나랑 요변 길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외접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심 반지름 써야 되잖아요. A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원주각은 그대로. 자, 중심이 지나가게 연결시켜 놓으면 중심각 180도, 원주각 90도. 그렇죠? 그럼 얘는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 각도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A가 사인 A'과 똑같은데 그게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2R분의 A가 되니까 사인 A분의 A가 2R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인 B분의 B도 2R, 사인 C분의 C도 2R. 그래서 이걸로 그냥 공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거고,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식이 이렇게 되죠.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그쵸? 대변 대각상? 이게 아니에요. 그냥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면 되느냐? 이제 됩니다. 자, 여기 A, B 알고 각 C를 알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때 대변 길이 C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예각인 삼각형으로 잡았는데 둔각도 됩니다. 둔각도 똑같이 돼요. 자, 피타고라스가 없으면 못해요. 무조건 수선해봐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각 C 알고 있으니까 얘는 A 사인 C. 그쵸? 사인이 이거분의 이건데 거기다 A 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코사인이죠. 거기다 A 곱해주니까 A 코사인 C. 자, 그러면은 이때 전체 B에서 A 코사인 C 빼면은 B 마이너스 A 코사인 C. 그러니까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하고 끝이죠.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C제곱은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 B 마이너스 A 코사인 C 제곱과 A 사인 C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 C 플러스 A제곱 사인 제곱 C.
이 둘 더하면은 A제곱으로 껐을 때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이니까 A제곱으로 남는구나. 그쵸?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그쵸? 이거는 지금 C값이 음수가 나오는 둔각이어도 항상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왜 증명한 거예요? 중간에 나오고 있는 논리 구조를 파악하라는 거야. 왜 중심 반지름을 꼭 써야 되냐? 원은 그냥 무조건 중심 반지름 써야 된다고요. 안 쓰는 내용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쓰는 문제 있던데 그건 이미 중심 반지름의 논리를 쓰고 있어서 걔는 안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사인 법칙 쓰고 있으면 이미 사인 법칙 자체가 중심 반지름을 쓰고 있는 거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다고요. 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반지름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원이 나왔어.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중심하고 연결 지으라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중심이랑 다 연결 지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 연결시켜서 하면은 무조건 뭐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풀립니다. 고등과정에서는. 오케이? 뭐 물론 그런 걸로 안 풀리는 애들도 있지. 근데 그건 고등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중심각과 원주각은 딱 2배 차이 난다라는 논리. 간단한 논리들. 그렇죠? 이런 거 다 잘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쓰는 거 다 잘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공식보다는 결국 실전에서는 뭐가 더 많이 쓰이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부르는 요걸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이 특정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삼각형이 특정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특정되지? 좌표 평면에서 점 3개 이런 거 말고 도형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도형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변 길이 3개, 각도 3개, 그쵸? 보통 변 길이는 사이드의 약자 S라고 쓰고요. 각도는 앵글의 약자 A라고 쓰죠. 그래서 변 3개, 각 3개, 총 6개의 성분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에 몇 개만 있으면 삼각형이 특정이 돼요? 3개만 있으면 특정이 됩니다. 그쵸? 3개만 있으면 특정이 돼요. 그 특정되는 애가 어떻게 나온다? SSS, SAS, ASA. 그쵸?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이게 중학교 때 썼던 합동 조건이죠? 그러면 왜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학교 때는 합동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런 삼각형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합동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중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결정돼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삼각형이 3변 길이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얘는 특정돼 있겠지. 특정돼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모자란 성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이 안에 있는 각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각도에 갖고 재면 돼요. 그죠? 각도에 갖고 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볼품 없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치?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수학적으로 계산 한번 해서 나타내보자. 어떻게? 3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그쵸? 3변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그냥 얘를 대변으로 하면 이 각도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각도를 하나만 뽑아내도 나머지 뭐 그냥 어떻게든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보였다. 그냥 코사인 법칙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ASA 같은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한 변과 양끝각이네. 그렇죠? 한 변과 양끝각. 뭐 6이 나왔어요. 여기 무슨 45도 나왔어요. 여기 75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완전히 특정돼 있잖아요. 그죠? 특정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코사인은 변 길이가 많아야 돼요. 괜찮아요? 변 길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변 3개만 있으면 각을 구할 수 있고, 2변과 끼인 각이면 마주보는 변 길이 구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때요? 각도가 많이 쓰인다고요. 각도가. 그래서 각이 많이 나오면은 얘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인 법칙이에요. 괜찮지? 두 각이 나와 있으면 얘는 무조건 60도일 거잖아요. 두 각을 주나 세 각을 주나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ASA 같은 경우에는 사인 법칙으로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죠. 두변과 끼인각이 관련된 거. 자, 얘는 뭐 6 나와 있고 뭐 4 나와 있고 60도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이건 뭐 대놓고 아까 했었던 그냥 코사인 법칙 내용이잖아요. 그죠? 두변과 끼인각. 그쵸?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진행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진행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코사인 법칙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있냐? 다른 방법 또 있을까요? 두변과 끼인각이면 그냥 코사인 법칙이 제일 낫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두변과 끼인각이 되면은 완전히 결정되지만 준결정돼 있는 애도 있다고요. ASS. 농담 삼아서 엉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ASS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두변과 끼인각이 아니고 두변과 각 하나야. 두변과 각 하나.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막 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지? 대변 대각상 나오잖아요. 대변 대각상 나왔으니까 이건 이미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다고요. 외접원의 지름이 나와 있으면은 변 길이 알면 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각 바로 구해낼 수 있고, 두 각 아니까 나머지 각 또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각 아니까 또 변 길이 구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뭘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요. 스타트만 뭘로 들어간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런 각들 안 알고 싶어. 그냥 바로 변 길이 알고 싶어. 그럼 x로 잡고 코사인 법칙해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럼 x 값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둘 다 연결시켜서 들어가줘야 돼요. 한마디로 사인 법칙은 대변 대각상 이걸 위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코사인 법칙은 두변과 끼인각 미지수를 세팅해서라도 강제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요런 것들을 들어가려고 할 때 코사인 법칙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16은 x제곱 플러스 36 빼기 2 곱하기 2배 그쵸? 12x 코사인 60도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x제곱 이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x 16 빼면 20 나오네. 그쵸? 자,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애네. 이건 존재할 수가 없네. 미안! 근이 없네. 근이 없네. 노근. 미안해. 근이 없네. (10)으로 한번 해볼게. 미안해. 10. 자, 그래서 얘는 100은 x제곱 플러스 36 빼기 20x 코사인이니까 여기는 10x가 되겠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근이 딱 하나가 이쁘게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이지만 근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음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얘가 두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두근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두 개 근 나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도고 여기가 뭐 똑같이 6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가 4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4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두 종류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두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쟤는 결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준결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해봤자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자, 그때 조건을 문제를 하나 더 줘요. 얘가 만약에 A점이면 각 A가 둔각인지 예각인지 이런 걸 준다고요. 추가 조건으로. 그래서 무조건 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 중에서 그럼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수선의말 나오는 경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가 RHS 합동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RHS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까지만 일단 정리해주면 될 거야.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집중력 떨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안 되겠어.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쭉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들은 몇 개만 풀게요. 일단 24학년도 수능 6번 문제 한 번만 좀 봅시다. 24학년도 수능 6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는 웬만하면은 다 풀어줘요. 중요하니까. 알았어. 육. 초콜릿 줄까? 덥지. 토요일에는 빡세게 틀어놓을게. 이렇게. 설명 좀 해줄까? 알겠어. 초콜릿 없어도 돼? 알았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AD랑 CD 곱이 9래요. 편의상 얘를 A, B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A, B 곱이 9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는 지금 당장 딱히 쓸만한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6분의 5배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ABC 삼각형하고 ACD 삼각형 넓이가 6대 5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넓이를 다 구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 얘는 뭐지? 넓이를 좀 구하긴 해야겠구나. 넓이를 구하기는 해야겠네. 그죠?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 아까 전에 본 것처럼 ASS예요. 그죠? 자, 그래서 AC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보고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써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써야 되는 거는 얘 지금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2배 코사인 3분의 파이 13은 C제곱 플러스 9 빼기 6C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C제곱 빼기 3C 빼기 4는 빵. C값은 무조건 4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들 답내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뭐야? 이거 넓이 그냥 다 나왔잖아. ABC 넓이는 2분의 1, 3, 4,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쵸? 그래서 약분해주면 3 루트 3이 되겠고, 자, ACD는 그럼 넓이 어떻게 돼요? 유각 세타로 잡아줘야 넓이 구하기가 쉽겠네. 어차피 AB 값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쓰란 얘기구나. 2분의 AB 사인 세타.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B는 9니까 얘가 2분의 9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넓이 B가 6분의 5배, 넓이가 6분의 5배라 그랬으니까 2분의 9 사인 세타는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 그죠? 이 약분해주고 3 하나 또 약분해주고 루트 3도 약분해주면 3 루트 3. 따라서 사인 세타 값이 3 루트 3분의 5구나. 그렇죠? 굉장히 조금 무난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값 알았고 대변 알았죠? 그럼 ACD 외접원의 반지름도 이미 나왔고 이미 사인 세타는 알잖아. 그렇죠? 얘는 넌 이미 나와 있다. 그렇죠?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3 루트 3분의 5. 자,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세타분의 4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고, 그럼 얘는 2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분의 2가 지금 R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거를 또 사인 세타로 나눈다고 그럼 사인 제곱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제곱하면은
27분의 5분의 2. 5분의 54.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이 없는데? 매저번의 지름. 응? 뭐가 어디 갔지? 아이고, 제곱을 안 했네. 미안해. 25분의 24. 분자를 제곱을 안 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은 나중에 한번 풀어봐봐요. 얘는 방금 6번보다도 좀 더 쉬운 상태입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는 사설 문제 쪽으로 좀 가봅시다. 오늘 이거 좀 빨리빨리 짧게 넘어갈 거라서 지금 생각보다 푸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메인 파트는 아니죠. 수능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기는 좀 아깝기는 해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이걸 좀 끝내는 걸로 목표를 잡아볼게요. 가능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너무 쉬운 거는 좀 넘어가고 저기 9번 한 번만 해볼게요. 9번. 아까 저거 이해 괜찮아요. 그치? 저거 알고 몇 번 풀어본 문제잖아. 이거 하고 갈래? 그림 시간. 얘도 한번 그려볼까? 그 그림 말고. 더 먹어. 자, 광복절이 이따 끝나가는 그 시점쯤 해서 얘 다 끝나고 그쯤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딱 광복절이 끝나는 그 다음에 웬만하면 바로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당장 9월 3일인가 4일인가? 아무튼 9월 모의고사 보기 4일이지? 3일인가? 2일이야? 잠깐만, 왜 헷갈리지? 잠깐만. 매년 자꾸 하루씩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9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웬만하면 실전 모의고사로 좀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한 한 2주 내로 지금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2주 내로 끝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올해 내가 예상하는 경향대로 문제가 배치된 걸로 다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들어갈 거예요.
왜? 마음의 눈으로 풀었어? 자, 일단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가볼게요. 자, 뭐냐면은 원이 있어요. 사실 원래 아까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하게 된다면,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던 내용이야. 사각형이 내접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주보는 두각의 합은 항상 180도죠. 마주보는 두각의 합은 180도. 근데 얘가 만약에 대각선끼리 연결을 또 시켜 놓는다 그러면 이때 닮음이 무대기로 튀어나옵니다. 지금 얘는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다 닮음이에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왜 닮음이에요? 원주각 똑같고 막꼭지각 똑같으니까, 그죠? 이게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아래도 마찬가지지만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왜 굳이 A, B를 지름이라고 했을까? 그죠? 중심 반지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쵸? 중심. 그쵸? 얘는 반드시 중심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때서? 그쵸? 원주각은 항상 얼마라고요? 무조건 직각. 그쵸? 지금 얘는 지름으로 하면서 원주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 왼쪽 오른쪽도 있다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얘도 닮음이라고요. 얘도 닮음. 이것도 닮음인데 이것도 닮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도 혹시 이것도 한번 좀 그어볼까? 자, 그럼 이것도 다 닮음이라고요. 전부 닮음이야. 왼쪽 오른쪽도 닮음, 위아래도 닮음.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여기도 또 직각이구나. 그죠? 이런 것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다 직각이 된다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치명적인 걸로 갈게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보면 그냥 거의 끝나서 그래요. 이거는 부분이네. 자, 아무튼 이 안에는 되게 종류 많아요. 여기도 닮음, 여기도 닮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닮음 찾아낸다고 이렇게 보조선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얘는 또 직각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근데 이 굴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거지? 이 굴을 어디다가 쓰는 거지?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왜 닮음인지는 이해되죠? 왜냐면 요 각과 요 각이 지금 원주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이 각도 원주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가량 빈면이 15대 9니까 얘 지금 3대5 닮음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이 길이도 3대5 닮음이고 이 길이도 3대5 닮음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길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옆에도 그어보자 라는 거야. 왜? 이게 굳이 지름이니까 얘를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인 얘를 좀 더 그어봤더니 그냥 직각이 보였어요. 그럼 잠깐만, 이 직각이면 이 삼각형 이용해서 맞다. 너무 당연하잖아. 사인 90도분의 15면은 외접원의 지름 맞잖아요. 그죠? 분은 도대체 어디서 쓰냐 이거야. 분은 그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 선을 딱 그어놓는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요 삼각형이 이제 넓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얘도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괜찮아요? 이 ACD 삼각형도 지금 외접원의 지름이 15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외접원의 지름이 15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잠깐만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어. 변길이 알고 있어. 그러면 사인값 구하기가 되게 쉽다고요. 대변대각상 이용해서 사인값 구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변에 대응되는 각은 뭐예요? 얘기했지. 괜찮아요? 이거 지금 얘 사인값 알고 있다고요. 이해될까? 다른 건 못 구하잖아요. 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니까.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특정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그 외접원의 지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얘는 뭔가 특수한 케이스를 찾지 않으면 못 풉니다. 이 굴을 쓸 수 있는 게 닮음비가 아닌 지금 딴 데 쓰고 있다고요. 이게 닮음비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면 이게 다른 관계가 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딱 하나만 더 보면 그냥 끝나요. 딱 하나만. 자, 그래서 얘를 그냥 ASD로 놨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맨 처음에 저걸 보는 게 좀 어려운 건 맞는데 저거는 딱 보면은 딱 하나만 더 봤을 때 계산이 그냥 아예 없어요. 지금 얘는 한번 생각해봐요. 결정되어 있는 생각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변대각선밖에 안 나와요. 대변대각선밖에 안 나오니까 사인 법칙밖에 안 써요. 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미지수 여러 개 두고 들어가야 코사인 법칙이 됩니다. 힌트 하나만 좀 더 가볼게요. 지금 우리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원은 알잖아요. 대변대각선만 있으면 된다면서. 그래서 지금 이 변길이 알 수 없다니까 이런 못 구해요. 이 닮음으로도 지금 구할 수가 없대요. 길이 B만 알 수 있는 상태라서 아무런 정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해내냐? 변길이 하니까 이 각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이 각만 알면 끝난다고. 대변대각선 나오니까 끝나죠. 그렇지?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하지? 자, 내각을 구하기 힘들면 외각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외곽을 구하려고 보니까
세타 알고 있잖아. 지금 나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 안에서 이미 예각은 나와 있잖아. 괜찮아요? 1번만 있어요. 끝내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만 좀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문제라서 나중에 예를 들어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둘 더해서 180이에요. 그럼 요 각도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R이 뭐라고요? 사인, 이거 분의 이거 빼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그냥 10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는 이거 코사인으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아까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 세타분의 누가 외접원의 지름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지금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70. 5, 25, 75. 머리 이상한데? 맞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구나. R 값은 2로 나누면은 8분의 75지 않냐? 그래서 얘는 답이 83으로 그냥 나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자, 문제 퀄리티는 그래도 괜찮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걸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치우.